엄마에 관해 휴대전화를 넣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전화가 울리자 그녀는 공포에 질렸어요. 서울의 가을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김 씨 가문의 저택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울창한 정원의 단풍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애도의 춤을 추는 듯했다. 75세의 김명숙 여사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저택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가득 찼다. 향냄새와 국화 향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소연과 김지연 자매는 어머니의 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소연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지연은 짧은 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둘 다 어머니를 닮은 오똑한 콧날과 맑은 눈동자를 가졌지만 그 표정만큼은 판이했다. 언니, 이제 어떡하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동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걱정 마, 우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거야.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그게 무슨 뜻이야?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을 지키는 거지.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니, 지금이 그런 얘기를 할 때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어머니께서 평생 지키신 이 집을. 그만해, 소리쳤다. 주변의 조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언니는 항상 그래. 혼자 결정하고. 소연이 벌떡 일어났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기억이 있는데. 지연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자매는 어머니의 관 위로 몸을 숙이며 언쟁을 벌였다. 그 기억이 뭐가 중요해? 우린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조문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두 자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두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의 8살 된 딸 민지는 엄마와 이모의 다툼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다. 할머니는 항상 민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맛있는 과자를 몰래 건네주곤 했다. 할머니, 왜 가셨어요? 민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민지는 조용히 할머니의 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작은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민지는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것은 할머니가 생전에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요. 나중에 꼭 연락해주세요. 민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관 안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넣었다. 그 순간 민지의 작은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을 건드렸고 할머니의 휴대폰에 저장된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민지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그 목소리를 들은 민지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이 떨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 누구도 민지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소연은 현관 앞에서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인 오래된 가족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 여기 있었나? 소연은 중얼거렸다. 그녀가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소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소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가족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지연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 집 지하실 벽장 뒤에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무슨 비밀을 말하려고 했던 거지? 왜 지연이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희미한 숨소리뿐이었다. 소연은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누구세요? 그때 소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소연아, 도와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김씨 가문의 저택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민지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할머니의 방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연은 조카의 행동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민지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할머니의 휴대폰이었다. 어떻게?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할머니의 관에 넣었던 휴대폰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할머니라고 떠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희미하지만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여기가 어디지? 너무 어둡고 답답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숨쉬기가 힘들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민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방 밖으로 뛰쳐나가 엄마를 찾았다. 엄마, 할머니가 전화했어요.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진짜예요. 할머니가 전화했다고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다. 소연은 아까 받았던 이상한 전화가 생각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서 전화가 왔어? 민지는 할머니의 방을 가리켰다. 소연은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침대 위에는 휴대폰이 없었다. 민지야, 휴대폰이 어디 있니?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있었는데. 소연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체온은 정상이었다. 민지야, 그건 꿈이야. 할머니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가 도와달래요. 소연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아동심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민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전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갑자기 소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다. 우리 가족의 비밀이라는 말,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 소연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지하실의 금고를 찾아보기로. 새벽녘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지와 지연이 아직 깊이 잠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향했다. 저택의 지하실은 평소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소연은 손전등을 켜고 어머니의 편지에 언급된 벽장을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마침내 가장 안쪽 방에서 오래된 목재 벽장을 발견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벽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다. 소연은 옷들을 치우고 벽장 뒤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벽에 붙인 작은 금고. 여기 있었군. 소연은 중얼거렸다. 금고에는 디지털 번호 패드가 있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지만 비밀번호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 비밀번호가 뭐지? 소연은 어머니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자신과 지연의 생일을 차례로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녀는 좌절감을 느끼며 벽에 기대 앉았다.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소연아? 또다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금고 비밀번호는 내 아이의 생일이야. 통화가 끊겼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인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소연은 금고 앞으로 돌아가 민지의 생일 숫자를 입력했다. 0512. 금고에서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 하나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소연은 먼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다. 상속 관련 서류, 부동산 증서, 그리고 입양 서류. 입양 서류?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류에 따르면 김지연은 실제로 김씨 가문의 혈육이 아니었다.
그녀는 28년 전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입양한 것이었다. 지연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비밀로 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일까?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같은 숫자 052를 입력하자 화면이 밝아졌다. 노트북에는 하나의 동영상 파일만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너에게 알려줘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 지연이에 관한 진실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영상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연아,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그건 단지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일 뿐이야. 우리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지. 하지만 지연이의 친부모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연이의 친부모는 30년 전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온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 그들이 남긴 유일한 것이 지연이었어. 나와 아버지는 그 아이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입양하기로 했지. 소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영상 속 어머니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지연이가 그녀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소연아, 조심해. 지연이의 눈빛이 달라졌어. 그녀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해. 영상이 끝났다. 소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노트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지연이가 어머니를. 갑자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금고에 다시 넣었다. 지하실 문이 열렸다. 언니, 뭐하고 있어? 지연의 목소리였다. 소연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지연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 지연아, 그냥 어머니의 유품을 좀 찾고 있었어.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연은 천천히 지하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벽장을 향했다. 언니, 거기서 뭘 찾고 있었어? 소연은 침을 삼켰다. 그냥 옛날 앨범이요.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정말? 나한테 감추고 있는 거 없어? 소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렸다. 아니, 그런 거 없어. 우리 올라가자. 민지가 곧 일어날 시간이야. 소연은 자연스러운 척하며 지연의 옆을 지나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지는 여전히 할머니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소연과 지연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소연은 지연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말 어머니를 해쳤을까? 그리고 이제 자신과 민지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지연 역시 소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연이 지하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다. 그때 민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엄마, 할머니 무덤에 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소연은 민지를 데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지연은 일이 있다며 함께 가지 않았다. 묘지는 조용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휘날리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연과 민지는 어머니의 묘 앞에 국화꽃을 놓고 기도를 올렸다. 민지는 묘석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어젯밤에 전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은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젯밤 자신도 들었던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야, 할머니가 정말 전화하셨니? 어떤 말씀을 하셨어? 민지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어둡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숨쉬기 힘들다고. 소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무덤 속에 갇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분명 돌아가셨고 의사도 사망을 확인했다. 민지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들이 묘지를 떠나려는 순간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떠 있었다. 소연은 숨을 멈췄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봐, 할머니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소연아, 목소리는 희미했다. 나를 꺼내줘. 여기 너무 어두워. 통화가 끊겼다. 소연은 공포에 질린 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어머니가 산채로 묻혔다면? 소연은 망설였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 지연이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만약 어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민지야, 여기 잠깐 기다려. 엄마가 할머니 묘를 확인해 볼게.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주변을 살폈다. 묘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가져온 작은 삽을 꺼내들었다. 이것은 불법이었지만 어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녀는 흙을 파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마침내 삽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관이다. 소연은 더 열심히 파기 시작했다. 마침내 관의 윗부분이 드러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려고 시도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기 시작했다. 관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소연은 충격에 굳어버렸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약하게 뜨인 눈동자가 소연을 향했다. 소연아, 네가 왔구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살아계셨어. 민지가 달려와 관 속의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빨리 도와주세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프지만 분명했다. 고마워, 내 딸.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장을 바라보았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구급대원이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구급차에 옮기는 동안 소연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소연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연아, 믿기 힘들겠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섞여 있었다. 구급차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들은 어머니의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고 심각한 탈수 상태였으며 폐에는 질식의 징후가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의사가 중얼거렸다. 가장 놀라운 점은 어머니가 며칠 동안이나 밀폐된 관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죽었어야 했어요. 다른 의사가 말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소연은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지연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언니, 정말 어머니가? 소연은 지연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상을 본 후 지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래, 어머니는 살아계셔. 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어? 소연은 지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연아, 나 모든 걸 알아. 어머니의 비디오를 봤어. 네가 누구인지, 네 부모가 누구였는지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다가 곧 사라졌다. 언니, 무슨 소리야? 비디오? 어떤 비디오? 소연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네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네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고.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었다. 언니 정신이 나갔어? 내가 왜 어머니를 해치겠어?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어.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어머니가 왜 살아서 묻혔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우리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든 그건 오해야.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그때 병실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소연이 병실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지연을 보자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안 돼. 저 아이가. 의사들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지연을 가리키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지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나를, 독을.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다. 지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언니, 제발. 소연은 단호하게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아,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 그때 병원 로비에 경찰이 도착했다. 정 형사가 의료진에게 다가갔다. 김명숙 씨의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정 형사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어떤 점에서요? 그녀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단서를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받아든 정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이상했다. 이게 무슨... 그가 중얼거렸다.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의 이름은 병원 기록에 없었다. 아니, 어디에도 없었다. 이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정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병실 밖에서 지연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김지연 씨,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정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는 지금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정 형사는 지연의 가방을 가리켰다. 가방을 열어보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망설였다. 영장이 없으시면... 김지연 씨,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연은 마지못해 가방을 열었다. 정 형사는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멈춘 곳에는 작은 약병이 있었다. 이건 뭡니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양 그 진정제예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정 형사는 약병을 증거봉투에 넣었다. 연구실에서 검사해보겠습니다. 그때 민지가 복도에서 외쳤다. 이모가 할머니한테 나쁜 약을 줬어요.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다.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무슨 말이야?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제가 봤어요.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날 밤 이모가 할머니 음료수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정 형사는 지연에게 다가갔다. 김지연 씨, 저희와 함께 서해 가셔야겠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언니, 제발 날 도와줘. 내가 아니야, 정말로.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만 서려 있었다. 지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경찰이 지연을 체포하는 순간 민지는 소연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민지야. 일주일 후 김명숙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소연과 민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녀를 간호했다. 경찰의 수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지연의 가방에서 발견된 약물은 특수한 독극물이었다. 그것은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 가명의 의사를 고용해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어머니를 산채로 묻어 천천히 죽게 한 후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었다. 지연은 체포되어 살인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실제로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진실을 몇 년 전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복수를 계획해왔다는 사실이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소연에게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지가 구했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아이는 특별해. 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대대로 내려온다고 해. 민지는 그 능력을 물려받은 거야.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민지가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도움을 청했어. 그리고 민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야. 소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어떻게 휴대폰으로? 어머니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건 아마 민지의 상상력이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병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어머니는 밝게 웃었다. 우리 민지 덕분에 아주 좋아. 민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속삭였다. 할머니, 더 이상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할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어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전화는 없을 거야. 그날 밤 소연은 어머니와 민지가 잠든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떠올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니, 배신한 자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한 딸의 특별한 능력. 소연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민지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가족은 이제 더 강해졌다는 것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소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 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었다. 정원의 나무들은 이제 대부분의 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연은 재판에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특히 민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저택은 이제 더 밝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집안의 모든 방을 새롭게 꾸몄다. 어두운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민지는 학교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특별한 능력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물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건 축복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한 능력이야.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럼 엄마도 이 능력이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능력은 세대를 건너뛰기도 해. 내 할머니는 내가 가졌고 이제 네가 가진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전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들으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내 능력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야. 내가 나를 구했듯이. 그날 밤 소연은 민지의 방에서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책을 다 읽고 불을 끄려는 순간 민지가 소연의 팔을 잡았다. 엄마, 할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너는 정말 특별해. 그런데 엄마, 저는 그 능력이 싫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소연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민지야, 모든 능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내 능력은 사람들을 구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엄마, 오늘 밤 저랑 같이 자도 돼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물론이지. 몇 시간 후 깊은 밤중에 민지가 갑자기 깨어났다. 그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제발. 민지는 겁에 질려 엄마를 깨웠다. 엄마,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소연은 잠에서 깨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어디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위험해요. 소연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진정해, 민지야. 그냥 악몽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로 들려요. 우리 집 근처에서요. 소연은 망설였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에 결국 일어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당을 지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여기요. 소리가 여기서 나요. 소연이 대문을 열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젊은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의식이 없어 보였고 호흡이 매우 약했다. 소연은 즉시 12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성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민지와 소연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죽었을 것이다. 병원에서 여성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소연과 민지에게 깊이 감사했다. 어떻게 저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는데. 소연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딸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 능력이 이제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요. 소연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 민지야. 내 능력은 선물이야.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지가 누군가를 구했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 민지 덕분에 한 생명을 구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문의 능력은 항상 그런 목적을 위해 존재해왔어. 생명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세 사람은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민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귀에는 이제 더 이상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평화로운 침묵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민지의 특별한 선물.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알았다. 그녀의 능력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어가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